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경찰 행정학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하고 강의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연기돼가지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는 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안 될 때에는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팀스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질문 아니면 팀별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각 조장들의 과제에 대한 진행 사항을 팀스를 통해서 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나갈 거고요. 팀스를 통해서는 어, 동영상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 팀별 발표에 대한 그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뭐 한 2, 3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긴 분량의 내용인데 이렇게 강사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질문 하나도 못하고 혼자서 강의 내용을 줄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죽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원래는 1편의 1장은 경찰이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이 경찰이 무엇인지는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의 2장, 경찰 행정이란 무엇인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경찰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 대한 어, 기본 이념들을,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경찰학이 30% 정도 형사법과 비슷한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데 경찰학 중에 두 가지 파트입니다. 경찰행정법, 경찰학. 경찰 행정학.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찰 행정학에 대한 상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행정학 부분도 한 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학, 일반 행정학에서 묻는 객관식 지문들이 그대로 경찰학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경찰 행정학도 객관식을 대비하시는 그런 공부가 앞으로 되셔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 걸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의 방향을 좀 선회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시험 제도가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어, 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험 위주의 공부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롭진 않습니다. 이것은 경찰행정은 경찰에 대한 이해, 실무에 대한 이해, 가치관,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식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아마 행정학 객관식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경찰 행정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아무튼 제 1절 여러분 교재 57페이지입니다. 8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놓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행정은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익을 위한 건 기업이고요. 경영의 분야이고요.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률성이나 효과성보다는 형평성, 공익의 추구, 정의 이런 것들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 문제 해결 경찰은 뭐예요? 사회 안녕 질서라는 거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경찰 서비스를 돈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행정 앞에 경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경찰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경찰 행정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행정의 목표는 사익이 아닌 공익. 그리고 행정은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상호작용,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에도 민간의 성과주의랄지, 예를 들어 절도범 한 명 검거하면 뭐 10점, 살인범 검거하면 50점, 이런 식으로 성과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예, 민간에서의 어떤 좋은 점이 공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민간의 벤치마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민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도 연결됩니다. 예, 여러분들 경찰 되고 나시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에 의해서 국가의 선거 기간에는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갑보 비상일 때는 또 그 갑보 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운용되게 됩니다. 집회 시위 때는 또 경찰이 투입되게 되고 이것처럼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정치와 행정은 어, 일원론, 이원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됐다, 떨어졌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번. 그러면 공공행정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왜 경영적인 이런 측면을 도입해 가고 있는가? 아까 민간과의 상호작용 이야기 했잖아요. 예. 왜 이런 걸 도입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을 그대로 놔두면 이걸 공유의 비극이라고 해요. 남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어, 양이 있어요. 한 명씩, 양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가져간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도 민간의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데 공적인 영역에도 새로운 자유주의, 나라와 나라, 이 공적인 영역에 민간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같이 붙어가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죠. 성과 개념, 그리고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어,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공행정에서 경쟁적 경영 개념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려우시면 교재를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보시면 이 공적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 놨습니다. 행정학과 경영학이 유사할까요?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점 보시면 행정학은 정부기관을 관리합니다. 경영학은 회사를 관리하죠. 민간 영역. 그래서 관리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둘 다 대칭제 있어요. 관료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행정과 경영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아까 행정은 뭘 위한다고 했죠? 그렇죠. 공익. 하지만 경영학은 뭘 위할까요? 회사의 사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공적인 영역에 훨씬 법적 규제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행적인 영역은 평등, 성평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독점은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어, 그 독점을 막습니다. 외부 효과성, 외부 효과성, 외부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행정 조직 자체가 외부 효과. 이렇게 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행정은 뭘 목표로 한다? 공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공공의 문제 해결, 서비스, 그리고 민간과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행정의 경영이 개입됩니다. 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계속해서 끊임없는 경쟁, 공적인 영역에도 신자유주의, 끊임없는 경쟁, 무한 경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고객지향주의 이런 게 들어가고요. 경영과 행정의 유사점, 기술이 들어갑니다. 관료를 뭐라 그래요? bureaucracy, 어쩔 때는 테크노크래트. 무슨 얘기예요? 기술이 있어야 관료를 할 수 있어요. 경찰 그냥 할 수 있나요? 네, 형사법도 알아야 되고요. 경찰학도 알아야 되고요. 범죄학도 알아야 된다. 심지어 요즘 헌법도 알아야 된다. 예, 이걸 기술적이라고 합니다. 의도도 잘해야겠죠.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우리 행정, 경찰 행정은 특히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뒷면에 가시면 과연 공익이란 뭘까? 경찰은 뭘 위해서 일을 할까? 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이네요.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절로 10분 만에 훅 넘어왔는데요. 혹시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다행히 팀스를 열을 거니까 한번 팀스를 통해서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온라인으로 질문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도 팀스를 한번 여는 것, 우리 대화를 한번 쌍방향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아, 2절. 앞에서는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경영과 비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행정의 개념입니다. 경찰 행정의 개념. 행정에다 뭐가 붙었어요? 경찰이 붙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이거죠. 경찰은 기본 비권력청, 권력청 두 개가 합쳐져 있다. 경찰 112 신고의 80%는 사실은 이 비권력적 봉사활동입니다. 이거 뭐예요? 옆에 고양이가 안 보여요. 타이어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열쇠 잊어버렸어요. 기타 등등. 둘이 부부싸움 했어요. 뭐 이런 것들. 강력한 법 집행과 무관한 부분에 비권력적 봉사 경찰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 행정은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권력적,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걸 제한하는 역할도 하는 권력적 보안 경찰 활동. 하지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비권력적 공사 경찰. 그래서 여러분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습니까? 네. 공정하고 강력하고 전문가적인 법 집행 플러스 시민과 함께 친숙한 누나 같고 언니 같고 오빠 같은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인 개념이고요. 여러분 교재 형식상의 개념이 6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형식상이라는 건 제도상, 제도적으로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느냐, 권한밖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조직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한 거기서 바운더리 쳐진 그런 범위에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재량은 재량인데 그 한정된 범위에서 재량이다. 그래서 기록 재량이다. 이런 어려운 말도 쓰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은 권력적, 비권력적 이렇다. 두 번째, 경찰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요즘 치안 서비스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도둑 많이 잡는 경찰이 최고였어요. 요즘은 친절한 경찰, 편안한 경찰, 언니 같고 누나, 오빠 같은 경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원래 갈등의 장소에 짠 하고 출연하는 어,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당사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어, 그래서 경찰은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어,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고. 네, 그래서 경찰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본질적 특성이고요. 두 번째, 경찰은 이 말은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공공재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거 뭐냐면 정부가 세금으로 경찰 뽑아서 질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만 순찰 안 돌면 되나요? 안 되죠. 왜? 나도 세금 내잖아.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옆집 순찰 돌아준다고 내 거가 침해받나요? 그렇진 않죠. 경합하지 않아요. 그 동네 순찰 도면 다 같이 치안 서비스 받는 겁니다.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학 시험이 많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만 이 공공재라는 말, 공공재의 특징 두 가지 어떤 건지 고르세요. 뭐 이런 아주 유치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경찰 행정은 객관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끝나게 되면 한 장소에 모여서 보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할 텐데요. 아무튼 객관식을 본다는 전제에서는 공공재적 특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할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죠. 네, 여러분 교재 67페이지에 보시면 SOC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경찰은 법질서 유지도 하지만 사회에 SOC의 역할을 한다. 소셜 영어로 overhead 간접이라는 말이에요. capital 자본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 눈에 보이는 사회 간접 자본 뭐가 있을까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게 있어야 무역이 가능하고 산업의 발달이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경찰이 있어야 사회의 안녕 질서, 법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회의 SOC의 역할을 합니다. 도로처럼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SOC의 역할. 개념 보겠습니다. 이 SOC라는 건 뭐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간접 자본. 단일 기업에서 제공을 하면 인터널 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외부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 또 뭐 자본계수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막 이것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나왔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계수라는 건 자본을 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 경찰력을 얼마나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법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본계수가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것은 경찰은 사회의 뭐다? SOC다. 사회 간접 자본이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간접 자본은 간접 자본인데 기업에서 제공되는 거다? 아니다. 어디에서 제공된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SOC.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 71페이지 경찰 행정의 학문적 접근 방법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찰 행정은 경찰학과 달리 상당히 좀 행정학에서 왔기 때문에 학문적 깊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정립하고 세세하게 행정학의 중요 파트를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문성은 개선 방안이나 처방, 이런 걸 목표로 합니다. 실용성이 있다는 거죠, 경찰 행정은. 경찰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범죄와 범인검거, 피해자 인권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경찰행정학입니다. 그럼 경찰행정학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처음은 관방학이라는 데서 16세기, 17세기 시작됩니다. 관방이 뭘까요? 방, 방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독일 영주가 있었잖아요. 영주를 부유하게 만들까?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까? 거기 모여서 행정, 재정, 경제, 경찰 이런 국가 작용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관방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찰행정은 출발을 했고요. 19세기 넘어오면서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어, 개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좀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행정이다. 행정은 결국 개인의 활동 수단이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 개인의 어떤 권리가 잘 보장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이게 슈타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관방학에 이어서 다음 슈타인 행정학으로 그 다음 공법학 시대입니다. 행정은 헌정, 즉 정부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 수단은 법학이다. 그리고 현대 행정학에 와서는 관리지, 뭐예요? 경영학에서 매니지먼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 행정학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건 영국 필경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경찰 행정학, 수도경찰법으로 수도경찰법을 만들어서 어, 이 경찰 행정학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홀킨스의 폴리스 사이언스에서 지금의 경찰 행정학이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학의 발달은 독일의 관방 슈타인 행정학, 공법학, 현대 행정학을 그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로버트 필경이 경찰 행정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펄킨스의 폴리스 사이언스에서 경찰 행정학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학의 어떤 발달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교재 77페이지인데요. 경찰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도론적, 행태론적, 법률적, 체제론적, 범죄경제학적 5가지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제도론이구나, 행태론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 경찰행정학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어떤 경찰행정학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나오는 제도론적 접근법입니다. 영어로는 institutional이라고 하는데요. 경찰행정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경찰행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특성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뷰로크래시. 뭔가 경찰 되려면 많은 걸 알아야 되죠. 계급도 올라가야 됩니다. 의사결정 단계, 계층제,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관료제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왜 경찰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상명하복 계급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행정은 제도를 이해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제도로서 접근. 하지만 하드웨어만 안다고 경찰을 이해할 수 있진 않죠. 거기에 있는 개인의 행위, 이런 행태에 중점을 주는 것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부터 형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접근. 네 번째, 체제론적 접근. 경찰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죠?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걸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경찰. 그리고 시민과 환경과 정부와 법원과 많은 사법 체계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걸 보는 게 체제론적 접근. 그래서 경찰행정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이런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경찰 내부뿐만이 아니고 경찰 외부와의 상호작용, 경찰 외부의 이슈에 경찰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좀 연구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범죄, 경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순찰을 얼마나 돌면 범죄가 억제될 것인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지하철 수사대원이 필요한가, 이런 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는 게 범죄 경제학입니다. 예, 이 책의 특징은 범죄 경제학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법학과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범죄 경제학 부분은 좀 스킵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 행정학의 어떤 접근 방법까지 보았고요. 어, 다음은 경찰 행정 체제와 환경인데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로 해서 하나의 수업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2장의 3절 그리고 3장을 마저 마치는 걸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게 분량이 시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두 개 분량이지만 사실은 3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교수 혼자 여러분 없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접근 방법, 체제론적 법 경제학적인 거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PPT를 두 번, 세 번이라도 한번 좀 더 들어보시는 성의를 갖고 임해 주셔야 경찰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